안녕하십니까. 세부 4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션 벡터로부터 패턴을 얻어서 그 패턴을 가지고 물체 인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물체 인식의 방법에 대해서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디멘전입니다. 즉 그 차원인데, 이 뇌에서는 이 디멘전, 즉 그 물체를 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이 0차원이죠. 1, 2, 3차원까지 다 분해를 해서 그거를 이제 분해된 요소들을 다시 조합을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이제 물체를 인식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체를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하고 하나하나를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은 거의 무한대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체를 역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0차원서부터 이제 이게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화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많이 구했죠. 그래서 이제 에지에 이제 컨투어를 이제 구하고, 그 컨투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면을 구한 다음에 그 면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곰이구나 딸기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겁니다. 편의상 그냥 선은 이제 스몰 알파벳으로 썼고, 면은 이제 캐피탈, 그러니까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까지 해서 세부 40까지 이거를 다 구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물리량은 다 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41번째서부터는 이 기본적인 물리량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2차원의 어떻게 면을 조합을 해 나가면서 물체를 인식해 나가는 첫 단계,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초적인 거를 띄고 가장 진짜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인식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여기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썼는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해도 그의 조합수를 줄이지 않으면 역시 개수는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벡터 퀀타이즈를 이용을 하는데, 이 벡터 퀀타이즈라는 건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거를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줄이고 또 이렇게 줄이고 해서 나중에는 형태하고 눈은 어쩌고 안에 코는 어떻게 되고 피부색은 어떠고 이런 형태만 남는 거죠. 나중에 하나로 하면 결국은 사람 얼굴 하나만 남는 거예요. 마스크라고 특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줄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대충 보면은 이 정도나 이 정도 선에서 사람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디테일 같은 거는 사실 막상 그 사람을 그려봐라 그러면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막상 그리려고 그러면 디테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벡터 퀀타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즉 유사도의 거리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이제 유사도를 이제 벡터 퀀타이즈에서 이제 해밍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비슷한 비슷한 것까지를 줄였을 때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하고 이걸로 줄였을 때 과연 그런 거리가 유사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눈썹같이 이렇게 반달 선 같은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렇게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1mm씩 차이 나고 이런 걸로 딱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다시 또 하나로 통합을 해서 면을 이루고, 그 면을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마스크적인 어떤 면만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심플리파이, 단순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건 뭐냐면 RF죠.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리셉티브 필드라 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수용장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봤을 때 화면 전체를 통째로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화면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작은 이제 그 영역서부터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스마일에서의 이제 경계선이 다 분석이 되면 이게 다 종합을 해서 이게 큰 이만한 원이구나 해서 이만한 RF를 가지고 다시 통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F는 이제 밴드 패스 필터,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대역 필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RF 크기에 해당되는 만큼에 해당되는 우리가 원하는 물체의 모양만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이 작은 거 여기서 뽑히고, 이거 여기서 조금 큰 건 여기서 뽑히고, 아주 큰 건 여기서 뽑히고, 이 RF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방법이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클로즈드가 되어 있죠. 이게 수학적인 용어로 이제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수학에서 이제 군론, 뭐 그룹 시어리, 필드 시어리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이제 배웠을 때 덧셈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곱셈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그러한 연산의 과정이 상관없이 결과는 역시 그 집합의 하나의 이론으로 나온다라는 거가 이제 클로즈드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도입을 해보면은 뭐냐면 이 위쪽 부분은 이미지 크기는 동일하고 그렇게 이제 해상도만 계속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해가면서 해상도를 계속 떨어뜨려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즉 화면 사이즈는 이렇게 똑같은데 화면에 이제 해상도가 계속 이게 블러가 되면서 이제 쭉 이제 낮아지는 거죠, 해상도가. 그래서 이제 낮아지는 거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는 요만했던 이런 물체들도 해상도가 점점 낮아지면은 여기서는 이만큼을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거리 개념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가 해상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 같은 거가 다 문드러져서 여기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 이미지 사이즈는 계속 줄여나가고 RF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을 하면은 해상도가 이 픽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을 하는데 좀 제한이 가요. 여기서는 뭐 해상도는 낮을지 몰라도 그래도 픽셀 수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도, 즉 이게 전에 이제 옥타브하고 스케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상도하고 그거에 관계없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써야지 된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패턴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신의 해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이론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탐색하는 모양이나 여기서 탐색하는 모양이 전부 다 동일한 집합을 가지고 탐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물론 이 집합상에 있기는 있지만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뭐 없는 건데, 하여튼 간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다 이쪽 모든 크기나 해상도에 따라서 다 이 패턴들의 개수가 다 닫혀 있다, 클로즈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개를 조합을 해보면은 이제 물체 인식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보면 이제 결국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소들의 편가르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거는 여기 있는 화소들은 뭐 외투에 속하고, 여기는 뭐 위에 있는 뭐 티셔츠에 속하고, 여기는 뭐 바지, 이거 얼굴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나누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물질 색깔별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색깔별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걸 색깔별로 이렇게 나누면 다 옆으로 그냥 비슷한 색깔로 해서 다 퍼집니다, 전부. 그래서 색깔별로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는 기제가, 뇌에서 이제 나누는 기제가 이제 네 가지를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외우는 방법은 저는 이제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잔다크죠.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독립 여신인데, 잔다크에서 자는 빼고
빼고 다크를 이제 쓰면은 이게 첫 번째가 디멘전,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R은 RF, 클로즈는 닫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은 이 세그멘테이션이죠. 물체인식, 화소평가력, 이걸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40번까지 이거를 주구장창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한 피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를 보면은 M셀하고 P셀이 있는 거죠. 이건 주로 이제 모션이고, 이건 정지 화면에서 디테일을 얻어내기 위한 기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체들이 이제 차원별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점선 면체로 이제 다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슈탈트 원리는 이게 우리가 그거를 조합을 해나갈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지 올바르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경험적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단순화 재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관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우리가 이제 보는 세상은 전부 눈으로 보니까 망막상의 미체는 2차원밖에 없는데 세상은 3차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2차원 프로젝션 모습만으로 3차원이 이 세상을 재현해내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이제 40개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법칙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리량, 그러니까 기초 물리량에 대한 거는 다 구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진정한 어떤 그러한 패턴 레코니션, 그 물체 면을 조합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요소들을 조합을 해나가면서 이거는 어떤 물체고 이거는 어떤 물체고 하는 거를 이제 지금서부터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세브 39에서 말씀드렸던 모션 벡터 구하는 어떤 그때 슬라이드죠. 이걸 다시 쓴 이유는 이제 화소 평가력, 즉 우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이거를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이제 모션 벡터가 구해지고, 그 모션 벡터에 따라서 이제 방향에 따라서 색깔로 나눠 보면은 이렇게 절실하게 오토바이가 이제 움직이는, 그러면은 요거는 전부 이제 같은 물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물체라는 거를 알면은 평가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같은 물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띄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화면과 화면 사이에서도 그 모양들이 각각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모션 벡터가 뭐 아주 100% 정확하게 구해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대충의 어떤 이제 실루엣 정도만 이제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뭐 정확한 거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뇌에서의 기제는 모션 벡터 탐색 시 모션 벡터들의 패턴은 그대로 기억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션 벡터를 구할 때 여기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각각의 점들, 이 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특징점들이죠. 이제 특징점들은 가장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부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의 모션 벡터를 구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이 점들이 어디로 가고 이 점들이 얼마만큼 움직이고 이것만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이제 모션 벡터형인데, 저희 세부에서는 이제 시메틱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시프트 방법하고 또 다르게 시메틱한 방법을 써서 화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조각 나누고, 이제 레벨 따라서 조각조각 나누고, 나누어진 영역, 그러니까 하나의 루프를 이루는 어떤 하나의 세그먼트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을 경계선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특징점들에 대해서 모두 모션 벡터를 구해서 거기서 올바른 것들만 취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여기가 하나의 영역들에 대해서 모션 벡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이 특징점들에 대해서 모션 벡터가 하나 나왔는데 저희는 그거를 뭐 이제 영역별로 해서 그거를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의 공통적인 즉 하나의 값을 갖는 모션 벡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부에서는 이제 모션 벡터가 포인트가 아닌 이제 영역 단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영역이 이제 그 모션 벡터가 이거는 아까 그 보셨듯이 이게 오토바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경계선을 나눠서 배경하고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세그먼트로 인정이 되면은 그 모양을 패턴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면에 요 점에서는 에지가 위쪽 방향으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가죠. 요 패턴인데 이거를 좀 더 넓게 확장을 해보면은 이 특징점들은 다 여기 있는 그 면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면에 있어서 모션 벡터를 하나를 구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요 면이라는 것 자체는 요 면이라는 것 자체가 요거는 요렇게 움직이게 이게는 맞구나. 요게 요렇게 움직이니까 요 면은 어떠한 물체의 하나를 진짜 요거를 세그먼트로 나누어도 되겠구나. 이게 에러가 안 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오토바이로 볼 수가 있는 면이구나.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 면에 있는 모양을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에 있는 모양을 띄어낸다. 그 면에 있는 모양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그 특징점들에 있어서 결국은 올록볼록한 곡률이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 RF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큰 것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RF가 여기서 이제 올록볼록한 곡률을 이제 이 색깔로 표시를 했죠.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곡률이 전부 이제 빨갛게 돼서 주로 이제 코너들에 이제 속하는 건데 이게 저렇게 빨갛게 코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작은 겁니다. 작은 거라서 픽셀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이즈로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이렇게 거의 코너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제가 확대를 해서 이제 그런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들도 많이 띄어져 있죠. 이게 띄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세그먼트들의 경계선이 서로 겹치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3배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오프셋 인쇄하듯이 오프셋을 줘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거지. 사실은 이게 다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물체 이 영역이 있죠. 요 영역 그러니까 요 세그먼트 하나당 모션 벡터가 나오고 요 세그먼트 하나당 모션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신뢰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요 모양을 저장을 하는 거죠. 요런 모양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요런 모양도 있을 수 있구나. 또 길게 보면은 또 이런 모양도 있을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조각조각 나눈 면으로 나눈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오토바이라는 3차원 물체를 카메라로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즉 눈의 망막으로 잡아서 그거를 2차원 면으로 인수분해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원 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원 면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보면 요런 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요런 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요런 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더 크게는 바퀴에서 있는 것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금음달처럼 생긴 이렇게 큰 면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크고 작고 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물단 모양은 작아도 구멍다리고 커도 구멍다리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커 보이는 건 가까이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게 보이는 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모양들만 띄어내는 겁니다. 그 모양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체의 카메라에 잡힌 면을 2차원 면으로 인수분해한 것이고 그 인수분해한 면들의 모양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크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모션 벡터 그러면 이 모양들을 검증해다. 이런 모양들이 자연계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뭘로 검증한다? 모션 벡터 탐색 시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도 되겠구나. 세그멘테이션을 해도 이상이 없겠구나라고 인정이 된 것들에 대해서 그 패턴은 그대로 뇌 속에 기억이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결국은 컴퓨터라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된 걸 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서 결국 그거를 따져보면 M셀에서 이제 모션 벡터를 구하는 건데, M셀에서의 탐색 대상은 다음 프레임이에요. 그죠? 이게 현재 프레임이고, 이 현재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갈 때, 여기서 각각의 그 다 특징점들이 이거하고 대응돼서 이쪽으로 갔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현재 프레임하고 다음 프레임.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떤 일정한 영역을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이만큼의 영역을 세팅을 해서 여기 그 면의 영역보다는 좀 작은 영역이죠. 뭐 6x6이라든지 8x8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영역을 세팅을 해서 여기에 에지에 있는 이제 그 컨투어 에지들의 형태하고 여기들에 있는 에지의 컨투어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그게 이게 여기로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모션 벡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션 벡터로 검증이 되고 나면은 그러한 이제 영역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이 물체를 세그멘테이션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한 하나의 영역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C 파라메타 설명을 드릴 때 비주얼 실러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영역들이 하나의 이렇게 영역은 실러블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개의 영역들이 한꺼번에 모으면 그걸 비주얼 워드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무렇게나 몇 개의 영역을 이렇게 묶으면 다 그냥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단어라고 비주얼 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특징 있게 뭔가가 그러니까 시그니피컨트하게 남들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특징을 가져서 그 물체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면들의 조합은 특히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포인트 하나하나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달라서 그 부분이 달라서 요 부분이 어디로 갈나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그니피컨트한 점은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면으로 오면은 이제 그 면들의 몇 개의 유니크한 조합에 의해서 그거가 이제 남들하고 다른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질 때 그거는 이제 면은 키워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세부에서는. 그래서 이 키워드는 남들하고 다른 어떤 그런 영역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 피셀에서는 이제 정지 화면을 인식하는 템플릿으로 이제 기록이 돼요.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 세부에서는 이제 모션 벡터가 이 영역별로 즉 이제 실러블별로 모션 벡터가 구해지고 그거가 특징 있는 것들이 모여서 이제 워드가 되는데, 그거가 굉장히 남들하고 차별이 된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셀에서의 탐색 대상은 다음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P셀에서의 탐색 대상은 기억 속의 패턴들이죠. 이 패턴들은 어디서 왔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션 벡터를 구하다 보니까 그 모션 벡터들의 패턴을 그대로 기억해 놨던 거죠. 모션 벡터만 그러니까 모션 벡터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를 모션 벡터를 구하려면 그 시그니피컨트한 그거를 대조를 해봐야지 되고, 그 시그니피컨트한 부분들이 단순한 모션 벡터만 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뇌 속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갈 때 이렇게 시그니피컨트한 부분, 즉 워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관계없이 한번 모아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랬을 때 이게 몇 개만 그냥 여기서 추스린 겁니다. 하나의 이그샘플 비슷하게. 자, 여기는 그냥 삼각형 비슷한 거예요. 이게 삼각형인데 이거는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볼록한 부분 3개 있다. 그럼 볼록한 부분 3개 있으면 삼각형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없으면 삼각형.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원어 이런 패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삼각형에서. 다시 양쪽에서 2개가 오목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더하면 3개까지 오목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이게 3개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꼭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낚시질을 하는 테트라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이제 평범한 블록이에요. 두 개가 볼록한 거고 그냥 이제 평범하게 두 개는 이제 일직선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은 전부 이렇게 금음달처럼 이렇게 된 패턴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볼록한 게 하나죠. 오목한 거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찍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볼록한 거 하나고 오목한 게 없어요. 여기서는 볼록한 게 여기서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볼록한 게 두 개고 오목한 게 하나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돼요. 이런 패턴들이 이제 수도 없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매칭시킬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자, 봅시다. 크기하고 회전하고 그런 거 다 무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크기와는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색깔별로 이 크기나 다 모양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다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오목블록만 싸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하게 생겼지만 여기서 보시면 볼록한 부분은 3개예요. 오목한 부분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이제 수학적에서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상수학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 크기나 뭐 이제 어떤 그런 뭐 물리량 같은 걸 물리량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개의 그러니까 그쪽에서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 몇 개만 뽑아서 그 특징들이 같으면 그냥 같은 거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위상수학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봐요. 볼록 3개죠. 오목 하나요. 그럼 어디에 이게 매칭이 되나요? 여기에 매칭되는 거예요. 볼록 3개, 오목 하나. 그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는 이게 왜 웃긴 게 굉장히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작은 거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 3개가 이게 직선으로 잡혔어요. 직선으로 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볼록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볼록 3개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목 하나가 있네. 오목 하나가 있어서 여기서 잡혔군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꼭 S자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거는 볼록 3개하고 오목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록 3개하고 오목 2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건 무지무지 큰데 이게 금음달처럼 생겼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볼록 하나하고 오목 하나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크기 한개. 나머지들은 이런 패턴들은 크기가 다르지만 오목 다 볼록 2개인 패턴들이에요. 이런 패턴들. 이런 패턴 뭐 이런 패턴 이거 굉장히 길쭉하지만 이거는 통통하죠. 이거는 더 통통하죠. 이거는 굉장히 길쭉하고 홀쭉해요. 마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홀쭉하건 뚱뚱하건 간에 이거는 볼록 2개, 이것도 볼록 2개죠? 그 다음에 볼록 2개인 게 또 뭐가 있죠? 여기서 볼록 2개, 이것도 볼록 2개예요. 여기 있는 것도 볼록 2개예요. 그죠? 여기 볼록 2개잖아요. 또 뭐가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볼록 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보면 이것도 볼록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오목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굉장히 보면은 다른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각각의 이 수없이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초기서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전부 다 그걸 나눠가지고 요거는 뭐 1cm 기고 요거는 뭐 0cm 짧고 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것도 분리시키고 요것도 다 나누고 그러면 개수가 무한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토폴로지컬 상으로 성질을 정해서 그거와 같은 거는 일단은 이거는 이쪽 부류 이거는 오목 하나 볼록 2개 이거는 볼록 하나 오목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나누는 거예요. 유한개 부류로 나누어서 그 나눈 거를 가지고 다시 벡터 퀀타이즈로 개수를 줄이고 그래서 또 유한개의 개수를 따져가고 또 따져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뇌도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뇌도 펑크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뭐 요거는 픽셀이 4개인데 요거는 5개니까 다른 거고 똑같은 모양인데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뇌가 1000억 개 갖고 프로세싱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조개 곱하기 1조개가 있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다 실러블이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중간에 이제 중심이 되는 실러블들이에요. 여기에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컨텍스트를 따져야 되는 거죠. 주변에 다른 실러블들이 붙어서 하나의 워드가 돼야지만
어떤 그러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포인트인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점을 정한 다음에 그 점으로부터 에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느냐 이거를 따졌지만 키워드인 경우는 하나의 실러블, 하나의 면이죠. 면을 구한 다음에 그 면 주위에 어떠한 면들이 다시 붙어 있느냐 그러한 컨텍스트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따져보면은 요게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면이고 여기서 이제 이러한 면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를 하나의 패턴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가 뭐냐면은 이거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붙은 거를 비주얼 워드라고 그러고 그 비주얼 워드들 중에서 남하고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많이 돼서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시그니피컨트한 워드들 그런 워드들은 특히 키워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타일 같은 거는 바둑판의 어떤 그런 거는 그렇게 키워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몇 번씩만 계속 가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건 남들하고 독특한 모양을 갖게 어떤 유니크한 부분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독특한 모양을 갖는 거를 키워드, 키포인트에 대항해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체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경계면 아까 이제 오토바이 경계면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래는 오토바이고 여기는 뒤에는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배경까지 같이 움직여가지고는 패턴이 안 되죠. 오토바이가 계속 움직이면 배경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물체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경계가 있을 때 그거를 나눠줘서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은 이거는 동케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라도 상관이 없이 아래쪽 패턴만 맞으면은 맞는 걸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셀에서의 탐색 대상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P셀에서의 탐색 대상은 M셀에서 얻은 기억 속의 패턴들이다. 그래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또 이렇게 P셀에서 뭔가를 이제 구해내면은 그걸 또 M셀에 전달을 해가지고 야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획을 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제 기량작용으로 움직이는 거가 M셀하고 P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셀에서의 탐색 대상은 기억 속의 패턴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에 C 파라마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건데 비주얼 알파벳 실러블 워드라는 걸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곡률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이게 면이 하나가 이름 실러블이고 몇 개가 이름이 이제 워드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패턴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은 P셀에서 이제 옥타브별 이제 또 스케일별 탐색 과정을 거쳐야지 되겠죠. 그때 뭐냐면 클로스 패턴이다. 그러니까 패턴의 개수가 전부 그 옥타브에 상관없이 전부 다 같다. 닫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흐릿한 이미지가 이제 그 로우 옥타브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중간이 이제 미들 옥타브고 이게 이제 하이 옥타브인데 로우 옥타브부터 탐색을 하는 거예요. 탐색을 하는데 패턴 전체를 탐색을 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요 볼록볼록 나온 부분 그러니까 쪽 클래스죠. 쪽 클래스부터 탐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상관이 있건 없건 하여튼 간에 요거 세 개를 그 RF 내에 들어가는 요거 세 개를 계속 그냥 움직여가면서 이거를 보는 겁니다. 봐서 그거를 쭉 탐색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영역별로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역은 그거는 검증된 영역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션 벡터에서 요건 진짜 나눠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검증된 영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여기서 뭐 차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끊기는 것도 있고 뭐 막 그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저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요 초클래스만 가지고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이 전부 차폐가 생겼어도 요거 세 개는 이제 초클래스로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그 위에 있는 특징 패턴서부터 찾았고 그게 찾고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컨펌을 위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것까지 다 맞춰 보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토폴로지컬하게 대충 이제 이런 영역을 이제 갖고 있구나 판단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미들 클래스에 와가지고 좀 더
더 이제 작은 세세한 영역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또 그 안에서 또 초클래스로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또 이걸 완벽하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쪽에서 또 이제 전체를 찾아보는 거에서 완벽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하이 영역까지, 하이 옥타브 영역까지 전부 다 들어와야지 된다. 그래야지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옥타브에서는 이제 스케일을 달리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스케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시 이제 보통의 시프트 같은 방법에 있어서는 또 여기서 또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합니다. 그럼 옥타브에서 로우 필터링을 하고 또 스케일에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은 스케일 내에서는 이제 세브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이게 전부 머지돼 가는데,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들이 이제 굵게 나눠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칠게 이렇게 나눠도, 여기 W가 안 지워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칠게 이렇게 나눠도 이게 W라는 이 모양이 하나가 정해지고, 이 모양이 다시 이제 AX, S라는 이 세 개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이 물체들의 면이라는 게 어떤 큰 면을 잡았을 때 그게 이제 작은 표면들로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작은 것들로 나누어지게 30번 38 모션 벡터를 구할 때 바람개비에서도 말씀드렸죠. 모션이 큰 것 쪽에서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바람개비가 면을 크게 잡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가 다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더 잘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면을 이제 AX, S라는 걸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 거고, 그 A라는 거를 또 잘게 나누면은 D하고 Z 요거 두 개로 또 나눠지죠. 이게 나누면은 여기서는 KF, BHN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경계가 다 똑같이 이거를 중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경계를 유지하면서 DZ를 나누고, D하고 Z는 또 요 경계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나눠줘야지, 여기 이러한 면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그멘트된 면 안에는 어떤 디테일들이 숨어 있구나, AXS라는 디테일들이 숨어 있구나, 또 여기 A에는 또 이런 DZ라는 디테일들이 숨어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좀 위치가 자꾸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삐껴지면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디테일들을 확인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세브에서는 이렇게 경계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스케일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옥타브하고 그러니까 피셀에서의 인식을 할 때, 피셀에서는 뭐를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저장된 어떤 그러한 기억된 패턴,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이미지는, 현재 이제 커런트 이미지, 입력된 망막상에 맺힌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옥타브로 다 나누고, 각 옥타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 스케일로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어떠한 한 부분이라도 뇌에 이미 가지고 있는 패턴, 즉 키워드하고 매칭이 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매칭되는 거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벡터 콘타이저 아닙니까? 그죠? 벡터 양정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충분한 어떤 그러한 유사도를 갖고 매칭이 되면은, 일단 매칭된 부분서부터 요거는 물체가 이런 패턴하고 매칭이 됐으니까 어떠한 물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식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서부터 주변의 컨텍스트, 주변의 어떤 그런 워드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거가 이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케드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에서 딱 스팟을 했을 때, 요건 뭐 같은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습관상 요거가 보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올 거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일로 탁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또 맞으면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나올 건데, 확률상 계속 우리가 봐왔으니까. 그래서 딱딱딱딱딱딱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같은 거 눈, 코, 입 다 그 회칭을 하면 이거 사람 얼굴이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계속 말씀드렸지만 눈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볼 때 그냥 하나로만 딱 보는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보면 사람 그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에도 눈에 초점을 맞추면 코하고 귀, 입 같은 거는 약간 흐릿하게 초점이 맞지 않아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일단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그거를 눈, 코, 입, 귀에서 착착착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most significant한 부분에 처음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요런 거 같다라고 이제 패턴이 판단이 되고 나면은 즉 그 눈에 그러니까 이 스케일 그러니까 스케일하고 옥타브 전체의 패턴을 다 늘어놓고 그냥 모든 패턴을 다 쫙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이 딱 되면은 그거는 요거 같다라고 이제 후보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제 사케드로 팍팍팍 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저거는 뭐 개수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몇 개의 패턴을 가지고 물체 내에서 꼭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런 식으로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게 하나하나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어떤 그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서 어떤 얘가 자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냥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머신을 만든 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같은 거겠죠. 휴머노이드를 만든 다음에 그냥 휴머노이드 눈에다가 그냥 TV를 물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TV가 하루 종일 나오는 그냥 그 그림 그 이미지 그 화면들을 보면서 얘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그것이 가장 이제 이런 이상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게슈탈트 법칙의 저건데 이렇게 차폐나 이런 식으로 그 물체가 전체가 다 보이지 않을 때 일부분만 보이고 그럴 때 찾아가는 방법인데 이걸 이제 서브젝티브 컨투어 방법이죠. 이 서브젝티브 컨투어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브 37번인가요? 30번에서 말씀드렸던 서브젝티브 컨투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찾아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차폐나 가림이 없고 온전한 물체가 다 보일 때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아까 오토바이처럼. 오토바이도 아랫부분 가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제가 그 컨투어, 그러니까 커베처, 곡률 구한 거 플러스 다시 그 아주 엄청난 양의 서브젝티브 컨투어, 즉 세브 38에서 얘기한 서브젝티브 컨투어 하는 방법을 전부를 다 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션 벡터고 M셀이고 P셀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뭐 보류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전에 이제 이게 뇌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어가냐면 비주얼 워드와 문장 이제 엑스파일에 연계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세브 40까지 1차원적인 물리량을 구했죠. 여기서 세브 40까지 물리량을 구했어요. 세브 41부터는 이제 그 얘기하는 이러한 그 면들을 시그니피크한 어떤 그런 면들을 계속 구하면서 단어, 수거, 연어는 이제 콜로케이션이죠.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구하는 이런 패턴들을 다 이제 구해야 되는데 주로 이런 패턴들 자체는 이제 뭐 이것도 굉장히 좀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좀 자동으로 구해야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간단한 그러한 이러한 그 쉐입서부터 이게 몇 개를 계속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단학과 영역에서 발견해낸 어떤 그러한 심플한 그거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매칭을 해가면서 이제 그 수분 그림 찾기 비슷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RF가 요만한 거였다면 여기서는 RF가 이만하고 이제 그 수거 연어들이 또 다 합쳐지면 이제 진짜 물체가 되는 거죠. 정확한 이제 물체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RF가 되게 크고
이 물체의 모양이 다 이제 뭐 정해지고 나면은 그다음에 엑스파라, 이 엑스파라는 3차원을 이제 기술하는 그 저겁니다. 그러니까 기제입니다. 뭐 꼭 엑스파라라고 안 해도 돼.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말로 해가지고 뭐 알아먹겠습니까? 기계가.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그 기계가 알아먹는 랭귀지를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어느 정도만 구해줘도, 여기까지만 해도 고난의 행동이겠지만 여기까지만 구해줘도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어떤 그런 패턴들의 그 어떤 그 집합들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렌더 같은 그 3D 저작 도구 이쪽하고 이제 물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3D 저작 도구에서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다 일일이 그리는 거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여기 엑스파라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엑스파라가 들어가 있고, 이거하고 이 패턴들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엑스파라가 없으면은 시멘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양을 딱 보면 저거는 어떻게 생겼고 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저거는 어떤 식으로 삐죽 나와 있고 그게 다 나오잖아요. 3차원의 어떤 그 지오메트리, 그게 지오메트리 그런 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물체면 지오메트리고 그다음에 저기 뭐 거리 같으면 지오그래피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저기 그 뭐 이 거리에 보면 저거는 뭐 한 100m 떨어진 도로고 저거는 뭐 뭐 건물들은 어떤 식으로 쭉 서 있고 자동차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려,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체를 다 이 저작 도구하고 저작 도구에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같이 물려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뭐 상황을 봐가면서 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물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브 41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 물체 인식을 한 내얘기제는 잔다크에서 다크라고 이제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디멘전,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RF, 클로즈된 네 가지 기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체 인식은 결국 이제 어떤 화소가 어떤 물체에 속하는가를 하는 정도가 편가락이 문제죠. 화소 편가락이 문제예요. 색깔별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기본은 모션 벡터예요. 모션 벡터가 움직이면 같은 물체니까.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 검출 시에 모션 영역들의 패턴을, 그러니까 모션 벡터만 구하는 게 아니라 패턴까지 같이 기록을 해서 정지 화면에서의 인식 템플릿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장을 하죠. 그래서 M셀에서의 탐색 대상은 다음 프레임이고 P셀에서의 탐색 대상은 기억된 패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이 옥타브가 아니면 면들의 크기, 회전, 모양과 상관없이 오목볼록만 가진 어떤 그 토폴로지, 위상수학만을 사용을 해서 기록을 해요. 그것만 가지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편가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역이 시그니처 영역으로 인지가 되면은 그 영역을 중심으로 이제 RF 영역의 주변 영역과도 이제 비교해서 맞아 떨어지고 그게 이제 진짜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영역이다. 그런 그 패턴을 저장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키워드로 등록을 하는 거죠. 전에 그 모션 벡터에서의 키포인트하고 달리 여기서는 이제 면으로서 키워드가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픽셀에서는 화면이 이제 옥타브별 스케일별로 나눠서 비교가 되는데 이걸 쫙 그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한 곳이라도 매칭이 되면 그거를 중심으로 아까 쌓게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콜로케이션을 통해서 맞춰 나가는. 콜로케이션이 별건가요? 이게 다가 같이 있는 거죠. 로케이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케이션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옆에 어떤 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옆에는 어떤 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 이게 콜로케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물체의 3차원 형태를 기술하는 엑스파라고 연결을 해야지, 기록을 해야지 나중에 시멘틱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블렌더 같은 3차원 조작도가 물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42번서부터는 이제 몇 개의 패턴을 저장해서 화면 내에 이제 숨은 형태의 그림을 찾아내는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